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박 김종태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전남 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3명의 입후보자가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MBC 토론 갑론을 박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에서는 전라남도 교육감 출마 후보자를 모시고 향후 전남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인성 후보에 이어 오늘은 장서궁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출연 순서는 사전에 후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함께 질의를 도와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김선미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은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드리고 대답 방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엄격히 제한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사회자가 제지를 하고 답변이 계속되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장서궁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장서궁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촛불혁명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남 도민들과 38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진보교육감 전남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단일 후보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전남교육은 성과도 있었지만 실적 중심, 보여주기 중심이라고 하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청은 빛이 나지만 학교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전남교육의 새로운 물줄기를 대어서 전남교육이 촛불시대에 알맞게 질적 성장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남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지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입니다. 둘째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공정하고 차별받지 않는 교육입니다. 넷째는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입니다. 다섯째는 분권과 협치의 교육입니다. 이상 5가지 원리에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행복한 배움터, 희망의 배움터, 미래를 준비하는 배움터가 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남교육 정책에 관한 질문으로 3주간 모실 모든 후보에게 공통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문항당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첫 질문은 김선미 교수님이 드리겠습니다. 만일 장서궁 예비 후보께서 교육감으로 당선되신다면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또 이 문제를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 해결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1월부터 전남 각 지역을 돌면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 관계자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전남이 교육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이셨습니다. 그래서 전남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전남 교육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생 수 급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는 학생 수가 약 30만 됐는데요.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20만 6천으로 약 10만 정도가 급감했습니다. 더군다나 초중고 822개 학교 중에서 41%가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전남의 교육력,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믿고 찾아오는 학교,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협동학교군을 확대한다든지 에듀버스를 확대하여 통학의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작은 학교가 학교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색이 있는 교육과정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촌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또한 일자리 대책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 문제는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만 풀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 시민사회, 그리고 주민과 함께 협력하여 산적한 전남 교육의 문제를 같이 손 맞잡고 해결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성민 교수님,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네. 교육의 지방자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교육청이 앞으로 어떻게 교육 혁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가 전남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전남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어떤 방안이 있을지, 또 전남의 모델로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교육 정책으로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미래형 지역 공동체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캐나다처럼 지역사회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가 문화생활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교에 도서관, 체육관, 그리고 각종 시청각 기자재 등을 완비하여 낮에는 아이들이 이용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통폐합으로 남아도는 학교나 시설은 주민들에게 개방하거나 대안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민, 관, 학이 함께하는 이 협력 모델, 이것이 바로 미래형 지역 공동체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전남이 모범이 되어 전국 각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은 또 하나의 학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선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영광이라든지 무안, 고흥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마을학교 모델을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학교와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함께하여 미래형 지역 공동체를 학교가 그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성민 교수님, 다음 질문 또 이어주시죠. 네, 사교육 부담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또한 교육의 불평등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별, 계층별 교육 기회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정하고 차별받지 않는 교육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하다는 차원에서 기회균등을 넘어서 이제는 결과의 평등까지를 지향하는 그런 전남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모든 학생 성공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극빈자라든지 학습 부진아라든지 또는 유색인종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학습 능력을 높이고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 그것을 위한 법이 바로 모든 학생 성공법이었습니다. 결과의 평등까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좋은 시사점을 던져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남에는 학교 간, 지역 간, 학생 간 불균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학교 예산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교육 예산이 학생 수 기준으로 배부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적어도 20% 이상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초학력이 부실한 학생들에게는 기초학력 책임제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1 맞춤형 지도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학습 지원 클리닉 센터를 확충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전남의 초중고 다문화 학생이 약 9,200명가량 됩니다. 현재 7개 지역에 다문화 예비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 22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회 균등을 넘어서 결과 평등까지를 내다보는 그런 공정하고 차별 없는 교육이 전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여수 MBC 토론 감론을 박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장서궁 교육감 후보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서민 교수님, 다음 또 질문 이어주시죠. 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디지털 교과서, 가상현실의 교육적 활용 등 교육 현장에 엄청난 변화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학교 제도적인 면에서 급속한 미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래형 교육 변화 요구에 전남교육은 어떻게 대비하게 될지 후보께서 어떤 구상과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교육의 미래 변화에 대한 구상과 대비책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장서궁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미국의 교육학자 존 두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아이를 어제처럼 가르치면 그것은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급격히 변화하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적응하고 그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단계에 진입한 우리 사회는 그로 인한 변화, 혁신적이다 못해 파괴적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현재 있는 직업은 50%가 없어지고 65%에 달하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단순 노무직, 사무직은 사라지고 창의적 인재만이 살아남는다. 그에 따른 소득 불균형도 심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앞으로 살아갈 생존의 문제하고 직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수업, 교실이 혁신돼야 됩니다. 학교 내에서 미래의 핵심 역량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참여형 학생 수업을 일반화하고 그리고 과정 중심의 평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이 자발성에 기초하여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고무 격려하고 이를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도전 프로젝트를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획하는 그래서 기한 난민 체험이라든지 오지 체험이라든지 또는 미래교육 알아보기 등 이러한 다양한 도전 프로그램을 교과와 연계해서 진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도전과 그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선미 교수님, 또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지방 분권 차원에서 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도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조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 분권 시대에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의 협조, 활용 방안에 대한 장서궁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교육자치의 핵심은 권한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시도교육청은 시군교육청으로, 시군교육청은 학교로 이렇게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교장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급 단위 협치위원회를 두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미래위원회가 있는데 대단히 형식적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교육미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도에는 도 단위 그리고 시군 단위는 시군 단위의 교육협치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협치위원회 밑에는 교육협력센터를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협력센터에서는 방과 후 문제라든지 돌봄 문제라든지 문예체 교육 문제라든지 등 지역교육의 중요한 현안 문제를 지역 주민들, 시민사회 함께 머리맞대고 논의하고 일정한 집행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 같은 경우 보면은 시 산하에 행복교육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좋은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공무원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까지 아울러 말씀드려 봅니다.
민간과 그리고 교육청과 주민이 함께하는 이 방식의 교육 협치야말로 우리 학교를 살리고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교육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사회의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수장으로서의 교육감의 위치는 그 사회의 교육의 지향점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교육의 목적과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네, 저는 모든 아이들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적 관점과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각각의 특징, 장점, 강점,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잠재 능력이 오늘날 주입식 교육, 입시 교육 중심의 학교 생활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의 숨어있는 잠재성, 영재성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이것을 끌어내서 성장 발달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수의 영재가 사회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신화는 깨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학교 현장에 민주주의가 꽃피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가장 비민주적이다. 민주주의는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 현실을 저는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울 때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는 교사들의 자존감도 낮고 그리고 열정도 식습니다. 이제 교육청 중심의 전시형 사업은 최대한 축소하고 교사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치 능력을 함양으로 민주시민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가 또한 더욱 기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후보자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되는 점을 밝혀주시죠.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첫째는요. 교육감은 현실을 직시하고 시대의 변화를 잇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찰력과 비전의 문제죠. 그래야만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우리 전남 교육이 뒤졌지만 미래 교육에서는 앞서가는 전남 교육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찰력과 비전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민주주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소통해야 참여가 이루어지고 참여를 통해서 협력,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육 시민사회 단체 활동하면서 이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합의로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을 키워왔다. 이렇게 자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현장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교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37년간 평교사로 학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전남 교육의 현안, 구석구석에 있는 문제까지 알고 나름대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것,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통찰력과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둘째, 저는 소통하는 능력을 부족하지만 갖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전남 교육 현장의 최고의 전문가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네, 장석웅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재임 기간 동안 꼭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싶은 정책, 우선순위대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학부모와 주민들이 실감할 만큼 학교와 교육청의 문턱을 확 낮추겠습니다.
학교의 빗장을 풀고 담을 허물겠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 많이 만났는데요. 가장 변하지 않는 곳을 두 가지를 들더라고요. 법원하고 학교라고 이렇게 말씀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절차나 관행을 과감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진보교육감 전남 추진위가 선정한 단일 후보입니다. 단일 후보가 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전남 교육에 나아갈 바를 담은 전남 교육 권리 장전입니다. 이거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교사는 오로지 수업과 교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 학교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연구학교라든지 또는 공모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전남 학교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의 문제, 처우 문제를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서 해결하는 그런 전남 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 협의기구를 만들고 아직까지 학교에서 무시와 그리고 차별을 받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호봉제 문제가 있습니다. 호봉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남에서 시작하여 전국 각지 진보교육감과 손잡고 교육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여수 MBC 토론 갑론을박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장서궁 교육감 후보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과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김선미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역시 각 문항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되면서 많은 환영의 목소리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아직 미비한 인프라 구축과 도농 격차 문제점 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진로 체험처를 발굴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꿈길 사이트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시군교육청에 진로 체험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보면은 이 진로 체험처가 좀 한정돼 있어요. 공공시설이라든지 예술 분야 또는 농업 가공 분야 등 특정 분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요. 농어촌과 시군을 연계하는 체험처 확보가 미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 훈련원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바다로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대단히 인기가 있고 대단히 충실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사회 시설 중에 보면은 충분히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 직종 퇴직자, 특히 교원 퇴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협동조합을 만들고 시니어 봉사단과 연계해서 진로체험과 그리고 도제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는 공공도서관이라든지 하는 평생교육기관을 학교와 연계해서 진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맞춤형 진로 체험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선미 교수님. 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로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전국 100개 학교에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요. 필요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여러 가지 고등학교 운영에 제도적인 차원의 변화와 보완 장치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고교 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고 강의실을 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방식이죠. 2022년부터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입시에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진로와 적성에 따라 이렇게 수업을 듣도록 유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죠. 즉 내가 좋아하는 과목 또는 잘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을 받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전남 같은 경우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고교 학점제 운영과 관련한 지역별로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은 지역의 여러 학교를 묶어서 그 학교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받도록 하는 건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읍 단위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1개 또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해야 될 중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먼저 1차적으로 학교별 지역별로 개설 가능한 교사를 전공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수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수강을 위한 교육 여건이 마련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 수강과 함께 오프라인 수업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전남 같은 경우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교 학점제는 절대평가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크게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남같이 농어촌 지역 그리고 지역별로 네, 제한 시간 지났습니다. 네. 고교 학점제 시행에 대한 장서공 후보 답변 들었습니다. 김선미 교수님, 다음 또 질문 이어주시죠. 교장 공모제 시행에 대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장 공모제 시행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장 공모제 시행과 관련한 장서공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교장 공모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초점은 내부형 공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형 공모제는 알다시피 교장 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에 응모하여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장 자격증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의사면 누구나 다 병원장이 될 수 있죠. 교수는 누구나 다 대학 총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교장 자격을 주고 그 사람만이 교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도는 이제 현대 시대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승진제도 개혁이라고 봅니다. 즉 점수제 승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능력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 교장으로 많이 승진해 가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보다는 점수 따기에 열중하고 그를 통해서 행정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승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학교들을 보면 거의가 다 내부형 공모 교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혁신적 마인드와 함께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내부형 공모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전면을 확대하는 법률안을 만들었지만 교육부가 이것을 15%로 제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제한이 폐지될까 싶었는데 50%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장 공모제, 특히 내부형 공모제를 일반 학교까지 확대하여 민주적 공동체로서 학교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선미 교수님 또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네.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일 텐데요.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교 무상급식 확대 어떻게 보시는지 장서공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올해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 의무급식이 실시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지자체와 예산에 관한 문제가 협의가 안 끝나서 고3은 올 2학기 때쯤에는 전면 실시될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치원, 사립유치원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소요 예산의 절반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도비와 지자체, 시군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연출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즉 전라남도와 시군이 함께 협조를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무상급식을 넘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뛰어넘어서 GMO 없는 식단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전자 조작식품, 이거 문제가 많죠. 저는 먹거리가 달라지면 아이들이 달라진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실증적으로 제 아이에게서 봤고요. 또 많은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친환경 먹거리, GMO 없는 식탁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GMO 없는 농산물을 우리 농촌에서 구입하게 되면 차익이 생기죠. 부족한 차익은 식군 단위나 도 단위 조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친환경 무상급식, GMO 없는 급식,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미 교수님, 또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네, 교원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교원 수급 문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근데 교사는 많이 뽑아요. 그 이유는 많은 교사가 전남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정주 여건의 미비에서 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의 권위적인 학교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 여건 확충이라든지 정비의 문제는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 권위적인 학교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젊은 교사들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사정을 공유하고 있고 그러는데 근무 여건도 서로 비교하고 그렇죠. 전남이 가장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남을 떠나서 광주라든지 타시도로 이렇게 유출되고 있는 거죠. 한참 열정과 그리고 경험이 쌓일 3에서부터 7년 차 교사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데 이것은 전남으로 봐서도 큰 교육적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초등 같은 경우에 이러한 3에서 7년 차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해마다 100명 정도씩 타시도로 이렇게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두 가지 대책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현재 광주 교대에 보면 전남반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별 전형으로 이 학생들은 졸업하면은 반드시 전남 도서백지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야 됩니다. 강원은 70명, 경남은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이 되면 광주 교대와 협의해서 전남반을 확충하여 이분들이 교직에 나가서 우리 지역 아이들과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 장서공 후보에게 들었습니다. 김선미 교수님, 또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네. 전남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잡월드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IT 업체, 관계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하게 될 것인데요. 학생들의 체험 활동과 학습의 공간이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과 요구가 시설에 반영되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고장 순천에 잡월드가 세워진다고 하니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 데리고 저 경기도 용인에까지 가서 잡월드 진로 체험하고 왔거든요. 호남권 잡월드로 아마 순천 잡월드는 운영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전남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잡월드는 시대의 변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른 그런 다양한 체험처,
그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그런 능력과 관련한 그런 아주 새롭고 혁신적인 그런 콘텐츠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잡월드가 이렇게 완공되기 전에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설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그를 바탕으로 한 초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수렴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순천권에 이루어지는 잡월드는 전국 여러 권역에 만들어지는 잡월드보다 가장 경쟁력이 있고 우수한 잡월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선미 교수님 이제 마지막 좀 질문 주시죠.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 생활의 안전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텐데요. 현재 학교의 안전 문제를 진단할 때 무엇이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계신지, 또 이를 시정할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선되자마자 각 학교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건축 재료 성면의 문제, 그리고 라돈, 그리고 우레탄, 그리고 내진 등등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한 현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요.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 조작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쩍 심해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시간 같은 경우에 체육관이 없는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풀제 운영 방침을 세우고요. 당장에는 차단 마스크 등을 이렇게 지급하여 그 미세먼지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 폭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아직 교사들에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유되거나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를 위한 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 예방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학교 폭력을 미연에 예방하고 발생했을 경우에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치유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면 정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팽교사로 37년을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눈빛과 숨소리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수업 함께 했습니다. 저는 군사 독재 시절에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 그리고 참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도 겪었지만 한결같이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품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의 저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품으면 아이들은 세계를 품습니다. 전남에서 배워서 세계에서 펼칠 수 있는 교육,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민주진보 교육감 전남 추진위 단일 후보 장소궁,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 최선을 다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서 MBC 토론 갑론을 박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장서궁 후보의 공약과 정책 실행 방안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석규 후보의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MBC 토론 갑론을 박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